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국회가 꾸려진 지 석 달 만인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으로 조봉암을 임명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조봉암은 이승만의 장관직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이후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한민당과 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타겟으로 삼았던 거는 이승만 쪽이 아니고요. 이건 민주당 계열이거든요. 한국민주당 계열. 이 한국민주당 계열이 조봉암의 눈에는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거거든요. 농림부 장관이 된 조봉암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농촌 문제였습니다. 그 첫 시험대는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자신의 땅 한 평을 가져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과도 같았던 대다수의 가난한 농부들. 농지개혁은 그런 처지의 소작농들에게 경작지를 분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조봉암은 농지개혁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림부 직원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민당이 지주들에게 유리한 농지개혁 법안을 내놓았을 때 조봉암은 농민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농지개혁과 함께 그가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또 하나의 정책은 양곡매입법이었습니다. 양곡매입법은 정부가 쌀을 전량 사들이는 지금의 추곡수매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는 이 법의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장관실, 그가 앉았던 자리 옆 벽면에는 각 도별로 양곡 매입 실적이 표시된 커다란 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하면서부터 어쨌든 가장 내가 지금 인상 깊은 게 그 기둥 그래프가 괜히 굵은 게 그게 늘 이제 올라가는 대로 그 장관님이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흡족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한 건 그 입적벽 전체를 채운 그 기둥 그래프. 양곡 매입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미군정이 실시했던 쌀 수집 정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쌀 수집 정책이란 농민들에게서 쌀을 무상으로 걷어들인 다음 다시 배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일제시대 강제 공출과 비슷하다며 이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전량 사들이는 양곡 매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가난한 농민들이 중간 상인에게 쌀을 미리 팔아버리면서 양곡 매입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양정이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매점 매서 또는 중간 상인의 수탈, 착취가 없는 것은 기층 민중의 생활상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실현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정책은. 결국 양곡 매입 실적의 부진과 부당하게 씌워진 공금 횡령 혐의 때문에 조봉암은 취임 6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농림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얻은 동상과 고문 후유증으로 조봉암의 오른쪽 손가락 셋은 마디가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농림부 장관 시절 그와 함께 일했던 여비서 김재영 씨는 그래서 모자란 손가락으로 이렇게 펜을 쥔 채 꼿꼿이 앉아 업무에 열중하던 조봉암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6개월 만에 농림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조봉암은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80%에 이르는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그때 농민을 위한 정치는 바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였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조봉암은 이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무대는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전방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던 52년 5월 25일 임시수도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출근하던 47명의 국회의원들은 타고 있던 버스채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회의장이던 신익희와 부의장 조봉암은 이승만을 급히 찾아갑니다. 이들에게 이승만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놈들이 오늘 국회에서 장면이를 대통령으로 선거한다지? 52년 5월은 대통령 선거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세력이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을 위협함으로써 직선제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걸 통과시켜서 대통령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이 내가 해야겠다 이거요. 그러면 이승만의 저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다. 미국하고 무언가 맞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거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다가는 무슨 큰 사고가 난다. 그러니 여기에서 알맞게 타협을 해야겠다. 이승만의 의도대로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치러지게 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 조봉암도 이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승만하고 전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너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너 그 머리를 가지고는 대통령 못 되고 한번 대통령 후보 됐다는 이름이나 남기자면 그 목숨을 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때 얘기했어요. 이 박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다만 우리가 남북 문제나 국가적인 것을 볼 적에 이 박사 정권을 저대로 나가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로해서 나오는 거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7월 26일, 선거일은 8월 5일로 잡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단 9일.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펼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뭐 날짜가 뭐 9일밖에 없는데 그건 뭐 대통령 선거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니까 뭐 프랑카도 어떻게 하고 전 저대로 이제 저기 선전원이라고 마이크 잡고 다니고 뭐 그랬어요. 정부 패기 있고 정직하고 이제 그런 분 뽑자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골목을 이렇게 다니고 막 박수 소리 나고 그래요. 그 힘을 얻고 다니고 들어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다녔어요. 조봉암은 신문에 광고를 실어 자신의 정견을 알렸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